나는 그날 밤 형의 사업 런칭 파티에서 아내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그 칼날은 우리의 결혼 10년을, 형제애를,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살인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형이 마이크를 쥐고 연설하는 동안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가 속삭이듯 이게 끝이야 라고 중얼거린 그 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핸드폰에 새겨진 형의 메시지가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오늘 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후로 내 삶은 복수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형의 성공은 내 인생의 무덤이었고 아내의 배신은 불꽃이 되었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태어나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는 건 영원한 후회였다. 서울의 겨울밤은 항상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내리는 눈송이들은 사람들의 야망처럼 부드럽게 시작해 결국 차가운 포장도로를 뒤덮었다. 나는 그날 형의 사업 런칭 파티에 도착하며 그런 눈을 밟고 서 있었다. 코트깃을 세우고 아내의 팔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데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형, 김민준. 우리 가족의 영웅이자 나 김태준의 영원한 그림자. 그의 회사가 드디어 상장 준비를 마쳤고 오늘 이 파티는 그 정점이었다. 아내, 이지은은 내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태준아, 가야 해야 돼. 형이 부른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다급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 그녀는 항상 이렇게 가족 행사에 집착했다. 형의 성공을 축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녀는 늘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 평소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파티장으로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지며 환호가 쏟아졌다. 형은 무대 위에서 서 있었다. 검은 턱시도에 매끈한 미소, 그의 주변엔 투자자들, 기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친척들이 빙 둘러싸여 있었다. 민준아, 내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형은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콜로뉴 냄새가 났다. 태준아, 왔구나. 지은이도. 고마워. 형의 손이 아내의 어깨를 스치듯 만지자 그녀가 살짝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나는 그냥 피곤한 착각이라고 치부했다. 파티는 화려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재즈 밴드의 선율, 그리고 형의 연설. 그는 무대에서 말했다. 이 모든 게 가족 덕분입니다. 특히 제 동생 태준과 지은 씨의 그들이 없었으면 이 꿈은 불가능했어요. 청중이 박수를 치는 동안 나는 아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그녀가 잔을 기울일 때 목걸이의 펜던트가 반짝였다. 형이 선물한 거였다. 성공을 기원하며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 파티가 절정에 달할 무렵 형이 나를 데리고 VIP 룸으로 끌고 갔다. 태준아,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다. 룸 안에는 몇몇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고 아내도 따라 들어왔다. 지은 씨도 같이 형이 말했다. 대화는 사업 이야기로 흘렀다. 형의 회사가 AI 기술로 세상을 바꾼다는 자랑, 그리고 나에게 던지는 제안. 태준아, 너도 들어오지? 내 엔지니어링 지식이 필요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난 내 회사에서 만족해. 내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형의 거대 기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안정된 삶, 아내와의 평화. 아내가 갑자기 일어났다. 실례해요. 화장실 좀. 그녀가 문을 나서자 형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 시선이 너무 길었다. 형, 지은이 괜찮아? 내가 물었다.
형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그녀는 항상 완벽하니까. 그 말에 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투자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형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나왔다.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아내가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태준아, 오늘 정말 좋았어. 네 형. 대단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은 피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 형의 사업이 화제였다. 김민준 대표의 혁신적인 AI 솔루션, 주식시장을 흔들다. 나는 속으로 부러움을 느꼈다. 형은 항상 앞서갔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형, 나는 그늘에서 자랐다. 집에 도착해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때릴 때 문득 아내의 떨림이 떠올랐다. 그녀가 형의 어깨를 만진 그 손길. 착각이야. 나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침대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깜빡였다. 알림. 나는 망설였다. 결혼 10년, 우리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걸 무시했다. 잠든 그녀의 손을 피해서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앱이 열렸다. 형의 이름. 오늘 밤 내가 약속한 대로. 기다리게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아래 아내의 답장. 알았어. 태준이가 모르게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아내가 눈을 뜨고 나를 봤다.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에 형의 미소와 아내의 손길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전화해 휴가를 냈다. 아내는 평소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다. 오늘 미팅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나는 형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그의 회사 빌딩은 유리와 강철로 빛났다. 로비에서 비서를 만났다. 대표님 뵙고 싶어요. 비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은 지금 외부 미팅 중이세요. 나는 기다렸다. 2시간, 3시간. 마침내 형이 돌아왔다. 그의 코트에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아내의 향수. 태준아, 무슨 일로? 형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형, 지은이랑 무슨 일이야? 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준아, 오해야. 그건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형, 나한테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야? 형은 한숨을 쉬었다. 1년 전부터.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가 그의 말은 멈췄다. 나는 더 듣지 않았다.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내를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녁이었다. 태준아, 왜 그래?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녀는 무너지듯 앉았다. 태준아, 미안해. 내 형이 강요한 거야.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형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울었다.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형은 강하고 성공적이고 그 말은 칼날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아니, 싸웠다. 그녀는 형을 탓했고 나는 그녀를 탓했다. 이혼하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이 되었다. 나는 방을 나섰다.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다. 다리 난간에 기대물을 내려다봤다. 검은 물결이 출렁였다. 끝내자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형의 성공, 아내의 배신.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형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 엔지니어링 지식으로 그의 AI 소프트웨어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았다. 보안 취약점. 나는 밤을 새워 코드를 뜯었다. 복수. 그것이 내 새로운 목적이었다.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울며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 형에 대한 그리움이 스쳤다. 한 달 후 형이 다시 연락했다. 태준아, 이야기하자. 오해 풀자.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형은 피곤해 보였다. 태준아, 지은이랑 끝냈어. 미안해. 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형, 나도 용서할게. 하지만 내 회사, 조심해. 형의 눈이 커졌다. 뭐, 나는 테이블을 일으키며 말했다. 내 성공,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날,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복수는 차가운 계획이었다. 뜨거운 분노가 식은 후, 남은 건 얼음처럼 날카로운 계산. 나는 내 작은 사무실에서 형의 회사를 파헤쳤다. 그의 AI 시스템은 혁신적이었다. 얼굴 인식과 데이터 분석으로 기업 보안을 강화하는 제품. 하지만 나는 약점을 찾았다. 알고리즘의 백도어. 형이 개발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내가 도와준 코드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취약점.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아내는 집에서 나를 기다렸다. 매일 저녁, 그녀는 요리를 하고 미소를 지었다. 태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만질 때 나는 떨림을 느꼈다. 사랑이 아니라 혐오. 하지만 나는 연기했다. 그래, 지은아. 밤에 그녀가 잠든 후 나는 노트북을 켰다. 다크웹에서 해커를 고용했다. 비용은 내 저축 전부. 형의 서버에 침투해. 데이터 유출되게. 해커의 답은 간단했다. 오케이, 2주. 그 사이 형은 나를 피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어머니가 전화했다. 태준아, 민준이가 왜 그래? 형제끼리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형의 고통을 상상했다. 그의 성공이 무너지는 걸.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다. 태준아, 내가 무슨 일 꾸미는 거 알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잡았다. 너 때문이야. 내가 형과 한 짓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하지만 형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녀를 벽으로 밀쳤다. 버리지 않았다고? 그럼 나한테 한 짓은 뭐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태준아, 사랑했어. 처음엔 처음.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결혼 전 대학에서 만났다. 그녀의 미소에 반해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던 나.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더러운 추억이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줬다. 나가. 오늘 안에.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태준아. 나는 문을 가리켰다. 가.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형의 빌딩이 보였다. 그곳에 그녀가 갈 거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녀는 서명했다. 태준아,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웃었다. 이미 후회 중이야. 해커로부터 소식이 왔다. 침투 성공. 데이터 추출 중. 형의 회사 서버의 고객 데이터, 비밀 계약서, 심지어 그의 개인 이메일까지. 그 안에 아내와의 메시지 기록이 있었다. 수백 통. 사랑해, 민준아. 태준이는 모를 거야. 나는 그걸 읽으며 토할 것 같았다. 복수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 유출이 아니라 공개. 기자들에게. 한 주 후 스캔들이 터졌다. 온라인에 형의 회사 데이터가 쏟아졌다. 주식 폭락.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준 대표, 보안 유출 책임. 형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창백하고 지친.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태준아, 내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피어올랐다. 형의 전화가 왔다. 태준아, 너지?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성공의 대가. 아내도 연락했다. 태준아, 멈춰. 민준이가 파탄 났어. 나는 웃었다. 좋아. 그게 내가 원한 거. 그녀는 울었다. 너도 망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회사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이탈했다. 김태준 씨, 형제 싸움인가요? 기자들의 질문. 나는 침묵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형의 얼굴, 아내의 눈물이 스쳤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나는 형의 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내 취약점 지식으로 법적 공세를. 변호사와 상담했다.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 그게 매력이었다. 형이 직접 찾아왔다. 내 아파트 앞. 태준아, 제발. 회사 망하면 가족도 끝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형, 가족. 내가 배신한 가족. 우리는 소리쳤다. 형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이랑은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가 나를 자극했다. 나는 그를 밀쳤다. 나가. 문이 닫히자 나는 무너졌다. 울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형의 투자자들을 설득.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쳤다. 뇌물, 세금 탈루. 내 해커가 다시 일했다. 서류가 쏟아졌다. 형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주식은 바닥. 형은 자살 시도 소문이 돌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 태준아. 왜?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형은 옆방에 있었다. 기계 소리가 울렸다. 나는 복도를 걸었다. 아내가 서 있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 그녀의 배가 불룩했다. 임신. 형의 아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임신. 그 단어가 내 복수의 불길을 더욱 키웠다. 아내의 배를 보며 나는 형의 피가 내 삶을 오염시켰다는 걸 실감했다. 언제? 내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3개월. 3개월 우리 이혼 후 형과의. 나는 웃었다. 축하해. 새 가족이네. 그녀가 울었다. 태준아, 용서해줄 수 없어. 용서. 그게 가능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그녀는 손을 배에 얹었다. 지킬 거야.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로 갔다.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웠다. 형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인수.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았다. 파산 신청 직전 나는 투자자들과 만났다. 김민주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 기술, 살 가치 있어요. 그들은 물었다. 당신이. 동생이 왜?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 사업이니까. 형은 회복됐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어 있었다. 그는 나를 만났다. 공원 벤치. 태준아, 왜 이렇게까지?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대답했다. 형, 내가 시작했어. 지은이를 빼앗고 내 삶을 망치고 형은 한숨을 쉬었다. 빼앗은 게 아니야. 그녀가 선택했어, 선택. 그 말이 칼이었다. 형, 나도 선택할게. 내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인수 절차가 시작됐다. 언론은 난리였다. 형제의 전쟁, 김민준의 몰락과 김태준의 부상, 제목들이 쏟아졌다. 내 회사는 주목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돌아왔다.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어렸을 때 형과 함께 놀던 강남공원. 형이 나를 업고 달리던 그날. 태준아, 형이 지켜줄게. 그 꿈에서 형이 등에 칼을 꽂는 내가 보였다. 아내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형의 아파트로 가는 그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행복한 미소. 배가 커진 그녀. 나는 그 사진을 지웠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건 내 가슴의 상처. 어머니가 퇴원했다. 태준아, 민준이를 용서해. 그녀의 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인수가 마무리됐다. 형의 회사는 내 것이 됐다. 서명식 날 형이 왔다. 태준아,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텅 비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형,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형은 속삭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의 눈에 나와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 소식은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건강한 아들이야. 나는 병원에 갔다. 복도에서 그녀를 봤다. 형이 안고 있는 아기. 작은 얼굴에 형의 코.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리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첫 번째 병, 두 번째. 왜 나한테? 중얼거렸다. 복수가 성공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이제 나는 CEO였다. 형의 옛 사무실에서. 그의 책상, 그의 의자. 모든 게 내 것. 하지만 창밖 서울은 여전했다. 불빛이 번쩍이는 도시. 나는 직원들을 모았다. 변화가 올 거야. 그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변화는 파괴였다. 나는 시스템을 뜯었다. 형의 흔적을 지웠다. 새 알고리즘, 새 보안. 더 강하게. 형은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제주도로 갔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말했다. 태준아, 그 애들한테도 미안해, 미안함. 그 감정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를 잘 키워. 하지만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보내지 않았다. 그냥 태웠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성공한 CEO, 하지만 혼자. 친구들은 멀어졌다. 태준아, 너무 독해졌어. 그들의 말. 나는 웃었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아, 형이 지켜줄게.
시간이 흘렀다. 1년 이내 회사는 성장했다. 주식 상장, 국제 투자. 언론은 나를 기적의 CEO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기적 속에 빈 공간이 있었다. 형의 빈자리, 아내의 그림자. 나는 일에 매달렸다. 새벽 3시까지 사무실, 주말 미팅. 직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김 대표님, 쉬세요. 그들의 속삭임. 나는 미소 지었다. 쉬면 무너져.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 재발. 장례식장에서 형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 수염이 덥수룩. 태준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를 안았다. 형, 눈물이 흘렀다. 장례 후, 우리는 술을 마셨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형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탓 아니야, 하지만 내 탓이었다. 복수의 대가. 형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했다. 아들 키우며 그는 말했다.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 태준이 닮았어. 나는 웃었다. 그래, 그날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에 형이 모든 걸 가져가던 날들. 태준아, 미안했어. 형이 무관심했어. 형의 고백. 나는 용서했다. 형, 나도 미안해. 하지만 용서는 일시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옛 메시지를 봤다. 아내의 사랑에 분노가 되살아났다. 다음 날 나는 형의 카페를 조사했다. 대출, 세금 문제. 나는 압박을 넣었다. 은행에 전화. 대출 회수. 형의 카페는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전화했다. 태준아, 왜?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내가 연락했다. 태준아, 아이가 아파. 도와줘. 병원비.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편지와 함께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울며 답했다. 태준아, 내가 원하면 돌아갈게. 돌아온다. 그 제안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밤에 나는 상상했다. 우리 셋, 아니 넷, 하지만 아니. 배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형의 카페가 문을 닫았다. 그는 서울로 왔다. 내 사무실. 태준아, 제발. 아내와 아이를 위해 그의 무릎 꿇음. 나는 창밖을 봤다. 형,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야. 형은 일어났다. 알았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는 나갔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형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르는 꿈. 회사는 절정에 달했다. 파티를 열었다. 형의 옛 런칭처럼. 샴페인, 연설.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파티 중 익명의 팩스가 왔다. 김태준, 내 비밀을 안다운의 해커 고용 기록. 누가? 형. 나는 공포를 느꼈다. 복수가 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내가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태준아, 봐. 내 조카. 아이의 눈이 나를 봤다. 순수한 눈. 나는 손을 뻗었다. 만졌다. 부드러운 뺨. 이름이 뭐야? 민준이. 형의 이름. 나는 손을 뗐다. 가. 그녀는 울었다. 태준아, 너도 외로워 보이네. 외로움. 그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스캔들이 터졌다. 내 해킹 기록 유출. 주식 폭락. 기자들. 김태준, 형 복수로 회사 망친.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형의 집. 그는 반격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무너졌다. 왜? 전화로 물었다. 형의 대답. 태준아, 이제 내 차례야. 반격의 파도가 밀려왔다. 주식은 바닥을 쳤다.
이사회가 나를 압박했다. 대표님, 사임하세요. 나는 버텼다. 아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은 없었다. 형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 동생은 복수에 사로잡혔어요. 가족을 파괴했죠. 왜 그의 눈에 눈물이. 대중은 그를 동정했다. 나를 악당으로. 아내가 다시 왔다. 태준아, 민준이가. 내 도와 형이 병원에. 스트레스. 나는 갔다. 병실에서 형이 누워 있었다. 태준아, 약한 목소리. 나는 앉았다. 형, 왜 그랬어? 형은 웃었다. 형제. 내가 가르쳐준 거야. 우리는 울었다. 미안해, 서로의 말. 하지만 화해는 짧았다. 형이 퇴원 후 그는 내 회사를 고소했다. 해킹 증거로. 법정 싸움. 변호사들이 싸웠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건 실수였어요. 재판관의 시선이 차가웠다. 언론은 형제의 피해 대결시라고 썼다. 내 삶은 무너졌다. 집은 팔았다. 호텔 생활. 아내는 아이와 형 곁에 있었다. 사진을 봤다. 행복한 가족. 나는 질투했다. 왜 나만. 밤에 나는 총을 샀다. 다크웹. 끝내자 하지만 당기지 못했다. 대신 나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작은 오두막. 바다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식 날 형의 축하. 태준아, 행복해라. 그 미소 뒤에 배신이. 형의 전화. 태준아, 어디야? 회사 망했어. 그의 목소리 절박. 나는 웃었다. 좋아. 이제 공평해. 형은 울었다. 아니, 태준아. 우리 다 망했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모두를 파괴했다. 나, 형, 아내, 아이까지.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형의 집 유문을 두드렸다. 형이 열었다. 태준아, 무리는 안겼다. 아내가 서 있었다. 태준아, 아이가 웃었다.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배신, 분노, 사랑. 용서하자. 형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후회는 남았다. 회사는 재건중, 나는 컨설턴트로. 형은 작은 사업. 아내는.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친구로. 아이는 내 조카. 주말에 만난다. 2년 후 서울은 여전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작은 카페, 책 쓰기. 제목,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물었다. 진짜 이야기예요. 나는 웃었다. 소설이죠. 하지만 진짜였다. 형은 안정됐다. 아내와 아이와. 그들은 행복했다. 나는 평화로웠다. 어느 겨울밤, 형의 런칭 파티가 다시 열렸다. 작은 규모. 나는 갔다. 아내가 미소 지었다. 태준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샴페인을 들었다. 형의 연설. 가족 덕분입니다. 이번엔 진심. 파티 끝, 나는 형에게 말했다. 형, 사랑해. 형은 안았다. 나도. 집으로 가는 길, 눈이 내렸다. 나는 걸었다. 차가운 공기. 마음은 따뜻했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게 삶. 나는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엄마, 미안해. 예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새로 시작했다. 사랑을 찾았다. 누군가. 그녀의 미소에 과거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배신의 교훈. 복수는 파괴하지만 용서는 재건한다. 끝. 하지만 인생은 계속.
서울의 밤처럼 끝없는 이야기.